이번 주 주말 PL 리그들이 뭔가 감독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랭크에 이어서 노팅엄의 션다이치도 잘렸습니다. 근데 노팅엄은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감독을 교체하고 있어요. 예. 네,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뭐 토트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조금 아하. 이것저것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예, 먼저 그 노팅엄 포레스트가 울버햄튼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예,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뭐 경기 내용은 압도를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결과적으로 0대0 무승부였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 얘기는 조금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 경기 전에 저희가 노팅엄이 이기는 게 정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비겼다는 건 노팅엄이 정말 운이 나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정력이 쓰레기긴 했습니다. 진짜 예. 쓰레기였어요. 그렇죠. 역대급 쓰레기였어요. 네. 예. 예, 농담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 그건 나중에 그 기록 보여드릴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노팅엄이 션다이치 감독을 사임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 와, 이렇게 끝내는 것도 저렇게 세게 말했다고요? 요.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멘트가 이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노팅엄은 누누산투 자르고, 네. 포스텍 선임, 포스텍 자르고, 션다이치 선임, 션다이치 자르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시즌 네 번째 감독을 물색 중이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시즌에 3번 이상의 감독을 기용한 팀은 지금까지 없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누누가 1승 1무 1패. 포스테코글루가 가장 문제였죠. 솔직히 그렇죠. 노팅엄에서만큼은 이 사람은 노팅엄한테는 진짜 할 얘기 없어요. 네. 아무리 물론 그래 그 전에 전술 결과 본인의 전술 결이 다르다고 해도 그러면 그 아모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모림도 끝내 자기 전술 고집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맨유에서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포스텍도 그래서 망한 거니까 승률 0%, 경기당 승점 0.25점. 예. 근데 이제 션다이치는 그래도 10승 5무 10패였거든요. 승률도 40%.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누누보다 좋았어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공식 대회의 기록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승점이 1.48점.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예, 션다이치가 여태까지 네. 나쁘지는 않았었고 심지어 마리나키스 구단주 체제에서 역대 최고 승률 감독이에요. 리그 기준. 네. 왜냐면은 사실 이것도 있어요. 쿠퍼가 상당히 높게 있잖아요. 쿠퍼가 높게 있는 이유가 이 팀이 원래 리그 1에 있었거든요. 마리나키스가 구단을 인수했을 때가 리그 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부 리그에서 승점들을 올린 거예요. 쿠퍼가 그래서 팀을 승격시키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망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부 리그 때 승점을 올려놓은 게 있어, 승률을 올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고요.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 시대는 결국은 뭐 쿠퍼랑 뭐 이제 산투랑 그리고 또 이제 션다이치랑 뭐 포스텍인 건데 포스텍 0%. 예, 0%. 충격적이네요. 예. 어쨌건 간에 션다이치 체제에서 승률도 가장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왜 잘랐대?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현지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매체들은 비판해요. 그러니까 정복지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BBC 공영방송 BBC의 이제 데니 머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경질되기 전이었는데 션다이치 계속 이어가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강등권 싸움에서는 션다이치보다 더 나은 감독을 찾기 힘들다. 그는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봤고 경험도 충분하며 항상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를 경질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일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네. 어쨌건 그만큼 능력 있는, 그러니까 강등에서 살려내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능력 있는 감독을 새로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소방수 전문 감독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감독들이 있거든요. 네. 강등 위기에서 팀을 구해내는 그렇죠, 것만 그렇죠. 전문적으로 하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예. 그런 감독들을 소방수 전문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형의 감독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그분라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강도 높게 마리나키스를 비판했습니다. 망상에 빠졌다. 그러면서 만약 마리나키스가 나에게 연락하려고 하면은 전화번호 차단할 거다. 감독해달라고 하면? 아니, 그런 거보다도 그냥 연락 오면은 차단할 거다. 난 이 사람이 싫다 이런 느낌이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긴 해요. 뭐냐면요.
구단주가 눈에 띄면 안 된다. 맨시티를 봐라, 아스날을 봐라, 네. 다른 팀들을 봐라, 맨유를 그가 다른 팀들을 봐라. 지금 빌라를 봐라. 그런 팀들 보면은 구단주가 누군지 얼굴이 제대로 보이기나 하냐. 그쵸. 뭐 관중석에 실제- 있을 때나 잡히면 보는 거고. 그것도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관중석에 있는 것도. 뭐 언론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마리나키스는 항상 눈에 띈다. 아하. 그리고 누누가 팀을 4위 경쟁시키고 있을 때도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면 내려와가지고 화내고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 게 예. 잡히고 설전을 펼치는 게 보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구단주는 저 뒤에서 그냥 좀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일선에 나서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그볼라오가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울버햄튼하고의 경기 보면은 진짜 장난이 아니긴 했어요. 뭐야, 35개? 예. 슈팅을 35개. 이게 2016년 10월 맨유와 번리전 0대0 무승부 이후 득점 없이 기록한 가장 많은 한 경기에 나온 슈팅 숫자 35개. 네, XG 값이 거의 3에 육박하거든요. 네. 근데 0골인 것도 대단하네요. 예. 빅찬스도 4번이었어요. 어허.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40번이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도 완전히 압도적. 압도를 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노팅엄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제가 결정력이 진짜 안 좋아서 문제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일단 그 션다이치가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격 축구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격 축구의 부재라는 게 어떤 거죠? 그 득점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거는 선수들 탓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 못 경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전까지도 애당초 션다이치가 수비적인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롱볼 축구하는 감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션다이치는 주도하는 축구를 잘 못해요. 실제 이번에도 그가 비겼잖아요. 이번 시즌 60% 이상 점유율을 기록한 경기대에서 이 경기도 62.9%잖아요. 네.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대요. 전부 전부 다 승리한 거는 50% 이하의 점유율을 기록했을 때 승리. 그래서 약간 소방수 전문이 된 거 아닐까요? 주도하는 축구 못하니까 상대가 공격하면은 예. 카운터 칠 때 도리어 힘을 쓰는 감독. 맞고 빵 때려서 역습. 네. 그런 감독인 거죠. 예. 근데 원래 어쨌건 간에 노팅엄이 이번에 이적료를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름에 엄청나게 썼고 겨울에도 조금 영입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노팅엄이 영입한 편에 속해요. 그 로렌조 루카랑 뭐 데려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 파운드 가까이 썼거든요. 노팅엄이. 그러니까 뭐 유로파 리그를 나가는 것도 있긴 했지만은 이제 좀 구단의 체질을 바꾸겠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격 축구를 하겠다. 그래서 뭐 은도이도 영입을 하고 뭐 여러 그 공격 자원들을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두를 디렉터로 데려온 거고. 네. 그 아스널 단장이었던 에두를 데려온 것도 공격 축구를 하겠다라고 데려온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누누랑 마찰이 생긴 거였죠. 그렇죠. 누누는 수비적인 감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입했던 선수들을 안 썼죠, 누누가. 네. 누누가 안 쓰니까 1승 1무 1패인데 그러면 시즌 3경기인데 바로 경질시켰죠. 나한테 맞대는 거야?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네. 네. 예. 그리고 포스텍을 데려온 이유도 공격 그 결 축구하려고. 때문에 데려왔는데 안 되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되겠다. 예. 라고 해가지고 션다이치를 부임을 시켰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그래도 우리가 이거보단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쉽다. 우리는 유럽 대항전을 노려야 되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스카이에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최근 성적. 아. 예. 이것도 컸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한테 승점을 많이 따주지 못한 거. 2무 1패였거든요. 최근 예. 3경기. 이게 그러니까 잔류를 안정권으로 가려면은 이 경기들을 다 잡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랬으면 지금 좀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리즈의 위치가 노팅엄의 위치였을 거예요. 리즈보다 더 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크리스탈 팰리스의 위치까지도 갈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들을 잡혔던 것. 이것도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누누는 현재 웨스트햄 웨스트햄가 감독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아요, 웨스트햄 지금. 예. 예. 어쨌건 간에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번 시즌 감독 경질에 무려 1,800만 하하. 유로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예. 괜히 누누 잘랐다가 지금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노팅엄.
예. 여기에만 돈을 엄청나게 날린 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면 괜찮은 선수 하나 영입할 수 있는 이적료죠. 야, 1,800만 파운드. 잘 하고 있는 누누 잘라가지고 지금 포스텍, 션다이치 위약금 다 주게 생겼습니다. 예. 이번 시즌 감독 경질인 거거든요. 감독 이번이 이제 8번째인 건데 그중 3번이 노팅엄 포레스트. 아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누누, 포스텍, 션다이치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한 시즌 동안 뭐 4번째 정식 감독이 부임, 그 4명의 정식 감독, 3명의 정식 감독이 부임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떠난 거는 역사상 2번째. 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거의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선임된 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BBC도 보도를 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도 그렇고, 예, 거의 그래서 선임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비토르 페레이라는 바로 이제 마리나키스 인맥으로 오는 거죠. 왜냐, 올림피아코스에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포스텍도 사실 마리나키스 인맥으로 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노팅엄의 4번째 감독이 될 수 있는 빅토르 페레이라인데, 예. 이 감독의 연역을 좀 살펴보면, 예. 뭐 예전에 페네르바체 감독할 때 김민재 선수를 직접 지도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때 아주 그냥 공격적인 3백을 쓰기도 했고, 또 이제 울버햄튼 감독을 했었죠. 예, 지난 시즌 중도에 부임해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팀을 잔류로 이끌긴 했지만은 이번 시즌 완전 폭망했죠. 예, 그래서 이번 시즌 울버햄튼이 무너지게 된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건 간에 그래도 마리나키스의 올림피아코스에서는 6개월을 맡으면서, 예, 그러면서 그때 바로 이제 그리스 리그 우승과 그리스 컵 대회 우승, 예, 이관왕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에서는 그래도 성적을 냈기 때문에 마리나키스가 좀 좋게 봤을 수는 있겠네요. 사실 예. 그런데 올림피아코스가 그리스의 바이언과 비슷해서, 그렇죠. 거기는 우승 못하면 이상한 팀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뭐 디 애슬레틱에서는 마리나키스는 여전히 또 노팅엄 포레스트 팬들 사이에서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그 1 팀이었다고. 그것도 그냥 처음 회장을 맡았을 당시, 구단을 인수했을 당시, 네. 팀은 리그 1 강등권 싸움. 리그 2로 떨어질 뻔했고, 리그 2로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악몽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4부 리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건 간에 투자를 많이 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팀까지 끌어올렸고 유로파 리그까지 진출시켰으니까. 현 노팅엄 포레스트의 위치는 이 마리나키스가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노팅엄 팬들은. 팬들 입장에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한 시즌에 3번이나 감독이 경질된 거는 그의 책임이다. 그렇죠. 예, 책임이죠. 예.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구단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기는 폐해죠. 예. 팀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막 경질하고 막 데려오고 뭐 그러다가 팀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점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만. 네. 이제 션다이치 감독이 노팅엄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제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션다이치 감독도. 네. 근데 토트넘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토트넘 부임하는 거 아니냐, 프랭크랑 트레이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던데, 네, 예, 저도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예. 예, 어쨌건 노팅엄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토트넘한테 기회가 아니겠냐 하겠지만 토트넘한테도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오도베르가 전방 십자인데 파열이 되면서 아마 이번 시즌은 끝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네요. 이번 시즌은 끝나지 않았나가 아니죠. 끝났죠. 다음 시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그렇죠. 있죠. 이거는. 십자인대는 이번 시즌 끝났나가 아니죠. 그렇죠. 이번 시즌은 이미 끝났고 다음 시즌을 얼마나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구단 오피셜로 뜬 거예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그 육축구 할 때는 오피셜은 안 떴었고 레키프 보도였는데, 예.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윙이 부족한 상황인데. 윙도 부족하고 선수도 부족하고. 예.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부상자 명단인 건데요. 예, 오도베르, 우도기, 쿨루세스키, 단소, 포로, 메디슨, 쿠두스, 히샬리송, 벤탄쿠르, 벤데이비스, 베리발. 예. 이렇게가 부상에 플러스 로메로 아직 3경기 더 징계가 남았죠. 예, 그래서 현재 결장자 베스트 11. 부상자로도 베스트 11을 짤 수 있다. 결장자가 이렇게 돼요. 예. 히샬리송, 메디슨, 오도베르, 쿠두스, 쿨루세스키,
이 한 명을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예, 근데 어쨌건 둘 다 오른쪽을 선호하니까. 네. 예, 그리고 베리발, 벤탄쿠르, 우도기 벤 데이비스, 단소, 로메로, 포로, 그리고 골키퍼만 없어요. 왼쪽이 더 세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아니, 왼쪽이 더 세요. 더 세죠. 골키퍼만 넣어주면. 예. 골키퍼만 열로 한 명 넘겨주면은, 임대 보내주면은. 저 킨스키 넘겨도 뭐. 네. 예. 솔랑키, 시모스 갤러거, 무아니텔 중에 하나가 나와야죠 이제. 예. 그리고 팔리냐 비수마, 사르, 소우자, 판더벤, 드라구신, 그레이. 예. 진짜 이 주축 선수들이 전부 부상이 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의 토트넘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이 아무리 안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또 인터뷰를 하나 나눴잖아요. 네. 그냥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니다. 토비가. 예. 이렇게 이제 디 오버랩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게리 네빌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이것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이게 토트넘 팬으로서 저 말을 들으면 이게 화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었더라고요. 예. 알다시피 토트넘에 들어가 보면 어디를 가든 투데어 이즈 투두 라는 문구가 보인다. 정말 곳곳에 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을 보면 그 문구와는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 그래서 이 클럽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묘하다. 분명 엄청난 경기장을 지었고 훈련 시설도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다. 네. 하지만 지출, 특히 임금 구조를 보면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니다. 내가 그걸 느낀 이유는 선수 영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노릴 수 없는 시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근데 옛날부터 토트넘이 좀 임금이 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빌이 임금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빅클럽이 아니라는 거지 하면서 이적료는 리그에서 가장 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쓰지 않냐. 이적료는 항상 상위권 근처에 있다. 하지만 임금에는 절대 넘지 않는 상한선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 내가 첫 시즌을 마치고 리그 5위를 했을 때를 예로 들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 그럼 5위에서 진짜 우승 경쟁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건 당연히 들 수 있는 거고. 답은 분명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감을 영입해야 했다. 네. 그런데 그에 5위를 했음에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했고 자금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솔랑키를 영입했고 물론 그는 내가 정말 원했던 선수고 높게 평가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리고 10대 선수 3명을 데려왔다. 아하. 당시 나는 네투, 은베모, 세메뇨, 게이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싶어 했다. 지금 다 팀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선수들. 예. 왜냐하면 5위에서 더 위로 올라가려면 다른 빅클럽들은 그 시점에서 이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3명의 10대 선수들은 정말 뛰어난 유망주들이고 토트넘에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선수들로는 5위에서 4위나 3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네. 그런데도 구단 내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클럽이다라는 것이었다. 웃기게도 토트넘에 들어가면 정말 어디를 가든 투데어 이즈 투두가 보인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그 말과 거의 정반대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적료도 많이 쓰지만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그동안 임금도 좀 체계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 근데 실제 그 토트넘의 그러니까 그 전체 수입 대비 연봉 비율 이거를 따지면은 그 전체 지출에서 연봉 비율이 42%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낮지.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쓰는 총 지출 금액에서 이 선수단 임금으로 얼마나 나가느냐를 판단해 봤을 때 42%라는 거잖아요. 다른 뭐 강팀들은 50%가 거의 대부분 넘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선수들 그리고 이 직원들에게 좀 짜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연봉이 정말 중요해요. 원래 그러니까 구단의 그 실제 순위랑 연동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걸로도 여러 가지가 예전에 그 기대 승점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막 피타고리안이라는 것도 나왔었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적료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연봉이 가장 컸어요. 왜냐? 음. 결국 연봉은 실력 좋은 선수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빅클럽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를 포스테코글루가 좀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고 예.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전체 연봉 이게 페이롤인 거거든요. 페이롤을 놓고 보더라도 빌라보다 떨어지는 거죠. 예, 빌라보다 떨어지는 거고. 그 수입이 많잖아요, 토트넘은. 그렇죠. 수입은 빅식스 안에 들죠. 예, 빅식스가 뭐예요? 저기 첼시도 넘어섰는데 수입은 맞잖아요. 네. 저번에 저희가 딜로이트 그 머니풋볼 리그 보여드렸잖아요. 첼시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연봉은 실제 그렇게 지불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토트넘 실제 이때 솔랑키 영입하고 나서 그레이랑 10대, 오도벨이랑 10대. 베리발. 예. 물론 이적료 많이 들였어요. 하지만은 이적료를 많이 들였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한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없고, 선수들. 예, 그리고 연봉은 저가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킨스키도 데려와서 안 21살, 쓰고. 마티스텔 19살, 예. 양민혁 18살. 예.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전에도 물론 유망주들 영입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모든 팀들이 하는 거고 유망주 네, 영입은. 근데 예. 2024-25 시즌부터 이게 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망주를 영입하는 건 오케이. 그것도- 근데 유망주만 영입하는 게 문제인 거죠. 비싸게 주고. 예. 유망주를 사는 거는 당연한 거죠. 팀 그렇죠. 입장에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유망주를 거의 측정가무 영입하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토트넘의 문제는. 그리고 뭐 이번에는 그래도 뭐 시몬스, 쿠두스, 그 겨울에 갤러거 했지만은 텔은 사실 지난번에 영입한 거고, 그렇죠. 단소도 지난번에 영입해가지고 그런 거고, 소우자. 예, 부슈코비치는 원래 16살 때 영입해가지고 이런 거고, 그리고 타카이 코타. 뭐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는 좀 경험 있는 선수들을 그래도 영입한 거는 맞긴 해요. 이전에 비하면은. 네. 예. 하지만은 포스텍 때 그때는 너무 심했다. 그렇죠. 예. 아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토트넘을 좀 이 유럽 대항전을 노릴 수 있는 팀에서 강등권까지도 보이는 그런 팀이 되도록 만든 게 아닌가. 예. 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이 노팅엄도 상황이 안 좋고 토트넘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강등권 경쟁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